자, 오과입니다. 오과는 글쓴이가 여행을 다녀와서 쓴 기록입니다. 이제 맨 앞에 날짜가 나와 있는데 8월 16일입니다. 이때 8월 16일을 적을 때 잘 봐야 될 것은 이때 16 뒤에 th를 적어준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단순히 16을 적을 때하고 16 뒤에 th를 적을 때 차이를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자, 이때 16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 그대로 숫자 16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 th가 붙는 것은 뭐냐면은 순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16에 th가 붙으면 16번째라는 뜻입니다. 16번째. 그래서 만약에 나의 16번째 생일, 나의 16번째 생일이라고 쓰려면은 my 16th birthday 이렇게 쓰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 영어에서는 날짜를 적을 때 단순히 숫자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을 이제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순서를 나타내는 이런 표현을 날짜로 씁니다. 그래서 뒤에도 나오는데 17일이라고 할 때는 17th라고 뒤에 th를 또 붙여줘요. 이걸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I got up at 6 in the morning. 자, got up. 자, 우리가 잠을 자다가 일어나다라고 할 때 영어로 get up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get up. 일어나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자, 근데 일어났다라고 할 때는 get 대신에 과거형인 got을 써서 got up을 쓰는 거죠. 자, 그런데 몇 시에 일어나는지를 쓸 때 그 일어난 시간을 at과 같이 써줍니다. 그래서 7시 일어났으면 at 7이 되는 거고, 9시 일어났으면 at 9이 되는 거고. 자, 그런데 그래서는 at 6, 6시에 일어났다고 되어 있네요. at 6 in the morning. 그러니까 아침 6시에 일어났다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자, it was the first day. 자, 그것은 첫 번째 날이었습니다. 이때 주어인 it은 우리가 글자 그대로 이제 해석을 하자면 그것이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정확하게는 이제 이 당시 상황을 가리키는 말인데, 그래서 그날 정도로 해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잘 보십시오. 자, 우리가 통영으로 여행을 간다고 할 때, 자, 통영여행은 재밌었습니다 라는 말을 쓴 것처럼 우리가 통영여행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죠. 자, 그러면 한국말로는 그냥 통영이라는 지역과 여행이라는 그냥 이 단어를 그냥 같이 붙여 쓸 수 있지만, 영어에서는 기본적으로 먼저 여행을 가리키는 trip이라는 단어를 먼저 써줍니다. 자, 그 다음에 행선지를 써주는데, 이때 중요한 점은 행선지 앞에 to를 같이 써준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trip to 통영이라는 이 표현 전체가 통영 여행이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럼 앞에 이 행선지 앞에 to가 쓰여져 있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to를 쓰게 되면, 그래서 go to school 할 때 그 to school이 학교로라는 뜻이잖아요. 학교로. 그래서 이때 to 통영은 통영으로 또는 통영에 이런 말이죠. 그래서 통영으로 가는 여행이라는 뜻인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가는 여행이면 my trip to 통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통영 여행이 되는 거고, 나의 가족이 같이 가는 거면 my family trip to 통영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물론 그런데 my 통영 trip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그 행선지를 뒤에 써는 표현이 조금 더 일반적이라는 것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설명했던 부분이 여기 나와 있죠. My family trip to 통영. 나의 가족의 통영 여행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가족의 통영 여행. 자, 그런데 이때 이 표현과 앞에 나오는 of가, 전치사 of가 같이 묶여서 앞에 the first day라는 이 표현을 수식해 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아둬야 되는데, 잘 보십시오. 나의 가족의 통영 여행의 첫날. 자, 그럼 보시면 이때 우리나라 말에서는 첫날이 지금 뒤에가 있죠. 자, 첫날. 근데 뭐의 첫날인데
나의 가족의 통영 여행의 첫날. 그래서 이 첫날이 어떤 첫날인지를 조금 더 표현해 준 부분, 즉 이렇게 수식을 해준다라고 하는데, 이런 수식을 해주는 부분이 앞에서 뒤에 나오는 부분을 수식해 줍니다. 나의 가족의 통영 여행의 첫날. 그런데 이거를 잘 보시면 영어로 쓸 때는 이게 첫날이 먼저 나오거든요. The first day 하고 나의 가족의 통영 여행이란 말이 뒤에 나와요. of 이하가. 그래서 우리나라 말과 이렇게 그 수식의 순서가 달라지는 부분들이 영어에서 결국에 이제 난이도가 어려워지는 부분에 이제 그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영어 공부의 수준이 올라갈수록 영어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장 전체의 뜻은 그날은 나의 가족의 통영 여행의 첫날이었습니다.가 되는 거죠. 다음, I was excited. 자, excited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ed가 붙은 것만 보고 동사의 과거형이라고 알기 쉽겠지만 excited라는 단어는 여기다 쌤 적어 보겠습니다. 신난이라는 뜻입니다. 신난. 그리고 동사가 아니라 동사에서 생겨난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그래서 신나다가 되려면은 excited를 가지고 신나다라는 말을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뒤에 뭐뭐이다라는 말이 붙어야 되겠죠. 그래서 신나다라는 말을 만들려면 비동사를 같이 써서 be excited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신났었다, 내가 신났었다 라고 하려면은 주어인 I 다음에 그에 맞는 이제 신났다는 과거기 때문에 비동사를 was로 쓰는 거죠. I was excited. 자, 다음 문장 계속 보겠습니다. We arrived at 중앙 Market at 1 p.m. 자, 그러면 arrived라는 말은 여기서 도착했다. 그래서 도착하다라는 말의 과거형을 써서 도착했다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arrive 다음에 어디에 도착했는지를 쓸 때 at하고 도착하는 어떤 장소를 같이 써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영어를 공부하다 보면 at 말고 다른 부분들이 다른 단어들이 같이 쓰이는 경우도 볼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arrive 다음에 도착 장소를 쓸 때 at을 많이 쓴다는 것을 그냥 이렇게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at 중앙마켓, 중앙시장이란 말이죠. 중앙시장에 도착했다. at 1 p.m. 오후 1시에. 다음 there we had 충무김밥 for lunch. 자, 그럼 이때 there은 이제 거기에서란 말이죠. 거기에서 우리는 had 충무김밥 for lunch. 이때 보시면 자, 이때 had를 잘 보십시오. 우리가 먹다라는 그 뜻으로서 동사 eat 쓸 수 있지만은 have를 가지고도 먹는다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have. 그럼 여기서는 have의 과거형인 had를 써서 먹었다는 뜻을 먹었다는 뜻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무김밥을 먹었습니다. for lunch, 점심으로 충무김밥 먹었다라고 할 때 이렇게 for lunch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장 계속 보겠습니다. There was only rice inside the roll. 자, 이 문장에서 잘 봐둬야 되는 부분은 위에서 나오는 there과 밑에서 나오는 there이 조금 다르다라는 것인데요. 위의 문장에서 there은 분명하게 거기에서라는 뜻입니다. 거기에서. 여기서 거기에서란 말은 앞에 나왔던 이 중앙시장에서란 말이죠. 중앙시장.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there이 이 뒤에 비동사 같이 쓰여서 예를 들어서 there is a pen 이렇게 쓴다거나 아니면 there was a pen 이렇게 쓰는 경우에는 그냥 이때 there은 명확하게 거기에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그냥 뒤에 나오는 어떤 펜이 한 자루가 있습니다. 또는 펜이 한 자루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무언가가 존재했었습니다. 있었습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표현이라고 조금 이해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가 정확히 어디인지를 나타낼 때는 이 뒤에 보충해주는 형태로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네 책상 위에 펜이 안 자르고 있어라고 할 때는 there is a pen on your desk. on your desk 이런 식으로. 그래서 너의 책상 위에 펜이 한 자루가 있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때 there is a pen on your desk에서 이때 there는 거기에서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학생 여러분 입장에서는 여기는 왜 거기에서라고 명확히 해석을 하면서 여기서는 왜 거기에서라고 해석을 안 해요? 라고 이제 궁금해 하실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다음에 이제 따로 여러분들이 좀 더 학년이 올라가거나 조금 더 이제 공부의 수준이 높아졌을 때 설명을 하면은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이해하기에는 설명 자체가 좀 어려워서 오히려 어렵게 만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there is나 there was 이런 식으로 쓰이게 되면 그냥 뒤에 나오는 무엇이 있다. 또 과거로 쓰면은 무엇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이지 여기서를 거기서라고 해석하지 않는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보면 그럼 there was only rice. 그러면 오로지 쌀만 있었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김밥이니까 당연히 이제 쌀을 익혀 놓은 거잖아요. 그럼 이때 rice는 단순히 쌀이 아니라 익혀 놓은 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밥만 있었는데 어디에? inside the roll. 자, 그러면 이때 여기서 잘 보십시오. inside the roll은 자, 이때 갑작스럽게 등장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왜 롤이라는 단어 자체가 둥글게 말아놓은 음식을 롤이라고 부르거든요. 여러분 혹시 뭐 뷔페에서 본 적이 있다면 뭐 캘리포니아 롤 이런 음식을 본 적 있을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 둥글게 말아놓은 음식을 롤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롤은 이제 더를 같이 써서 더 롤, 그 롤, 이 말은 앞에 나오는 이 충무 김밥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체 뜻은 그 롤이라도 좋고 그 김밥이라도 좋겠습니다. 그 김밥 안에는 오로지 밥만 있었습니다 라는 뜻이죠. 실제로 충무 김밥 안에는 그냥 이제 실제로 다른 재료가 들어가 있지 않고 그냥 이제 밥만 들어있죠. 그래서 Dad said, 아빠가 말했습니다. Try the roll with radish and squid. 자, 이때 try the roll은 무슨 의미냐면 그 김밥을 먹어봐 라는 뜻입니다. 학생 여러분들이 try의 뜻이 그냥 이제 시도하다 이런 뜻으로 이제 많이 알고 있겠지만 음식을 먹어보다라고 할 때 그 먹어보다라는 말을 영어로 try라고 씁니다. 그럼 try the roll with radish and squid. 그러면 이제 그 김밥을 먹어봐라는 말인데 뒤에 나오는 이 음식들이랑 같이 먹어보라는 말이죠. 그러면 radish라는 말에는 이 단어 그 자체는 우리 식재료 중에서 무를 가리키는 거고 squid는 오징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와 오징어와 같이 먹어봐 이런 말이죠. 여기서 무는 단순히 그 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깍두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충무김밥을 시키면 같이 나오는 그 깍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음 long ago. 자, ago는 무엇 전에라는 뜻의 단어인데 long ago라 쓰면은 오래 전에라는 뜻이 되죠. 만약에 2년 전이라고 쓰고 싶으면은 2 years ago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렇게 구체적인 기간을 나타내지 않고 그냥 long을 쓰게 되면은 그냥 오래 전에라는 뜻이 됩니다. 자, 다음 fisherman이라는 단어는 어부들이라는 뜻입니다. 어부들. 만약에 어부 한 명을 가리킬 거면 fisher하고 뒤에 man을 쓰는 거고 그런데 어부 여러 명을 가리킬 때는 복수형은 fisher하고 이때 s가 붙는 게 아니고 m하고 en을 쓰는 겁니다. 그냥 남자 한 명을 가리킬 때 man을 쓰고 여러 명을 가리킬 때 men을 쓰는 것처럼 이때는 이제 s를 붙이지 않고서 이제 불규칙한 형태로 변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래전에 어부들이 자, 이때도 had를 써서 우리 그거 먹었다라고 할 때 이제 ate 대신에 이제 이렇게 had를 쓸 수가 있죠. 충무김밥을 먹었어 라는 말인데 out at sea, 저기 잘 보세요. out at sea. 이 표현을 보고 많은 학생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out과 sea가 같이 있다 보니까 바다 밖에서 라는 뜻으로 이해하기 쉽거든요. 실제로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이때 out at sea는 바다 밖에서라는 뜻이 아니고 그냥 바다에서라는 뜻입니다. 자, 만약에 바다 밖에서라고 그런 표현을 만들어 쓴다면 out at sea가 아니라 out of sea가 되죠. out of sea.
그러면 이 out at sea라는 표현은 그냥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자, 이 문자를 한번 먼저 보세요. 그러면 they had the 김밥 out 이라고 쓰면, 자, 그들은 그 김밥을 밖에서 먹었다는 뜻이거든요. 밖에서. 그러면 밖에서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어떤 장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식당 안에서 먹거나 집 안에서 먹거나 어떤 장소가 일반적으로 먹는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가 아니라 밖에서 먹는다. 그러니까 야외에서 먹는단 말이 되죠. 근데 그 야외 장소가 구체적으로 어딘지를 갖다가 조금 더 보충 설명해 주는 형태로 SC를 쓴 겁니다. 그래서 실내가 아님을 쓰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out을 쓴 거고, 근데 그 실내가 아니라 그러면 실외면 어디냐? 그 구체적인 장소를 뒤에 SC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전체로는 그냥 바다에서라고 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이거를 그냥 밖에서 바다에서라고 해석을 해주면 우리나라 말로는, 영어로는 이제 out at sea가 전혀 부자연스럽지 않지만 우리말로는 밖에서 바다에서라고 하면은 뭔가 말을 이중 반복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바다에서 정도로 해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It was spicy. 자, 그러면 spicy라는 단어는 맵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맵다가 아니라 매운이라는 뜻입니다. 매운. 자, 매운.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매웠다라고 쓰려면 매운이라는 말만 가지고는 매웠다는 말이 완성이 안 되죠. 그래서 영어로는 무엇이었다라는 뜻을 조금 더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여기서는 was가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was spicy 전체가 하나가 되어서 매웠다가 되는 거죠. 매웠다. 근데 약간 매웠다라고 할 때 여기에 a bit를 써주면 약간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It was a bit spicy. 여기서 a bit이 약간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뒤에 but tasty까지 붙죠. 하지만 tasty. tasty는 뭐냐면 맛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맛있는. 그래서 약간 매웠지만 맛있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선생님, 그러면 tasty는 여기는 그러면 이 앞에는 was를 써주지 않나요? 라고 이제 궁금해할 수 있는데, 이미 앞에 was가 있기 때문에 뒤에 굳이 한 번 더 안 써줘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충무 is 통령's old name. 충무는 통령의 오래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통령이라고 부르지만 그 지역의 옛날 이름이 충무였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지금 이제 여행 첫날에 아침 6시에 일어나서 통령으로 가는데, 이때 오후 1시에 통령의 중앙시장에 도착을 해서 충무김밥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아빠가 해줬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지금 나와 있죠. 그리고 왜 통령에서 먹는 김밥이 충무김밥인지, 충무라는 이름 자체가 통령의 옛날 이름이기 때문에 이제 이 김밥에 충무김밥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그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설명을 선생님이 하려는 부분이 이 at입니다. at. 자, at이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어떤 점, 공통적으로 어떤 점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을 정정하면 at은 공통적으로가 아니라, 자, at은 점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자, 여러분, 자, 우리가 3시에 보자라고 할 때, 자, 3시에 만나자라고 할 때 3시에를 뭐라고 할까요? 3시에. 자, 3시에 만나자라고 하면, 자, let's meet at 3를 쓰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일 건데, 자, 그럼 우리가 3시에라고 할 때는 왜 at을 쓸까? 만약에, 자, 아침에 만나자. 아침에 만나자라고 하려면은, 자, 이때 아침에는 똑같이 이제, 마침 만나자는 똑같이 let's meet 쓰겠죠. 근데 아침에는 in the morning인데, 그래서 in을 쓰는데 왜 3시에는 at을 쓸까? 자,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at은 기본적으로 점처럼 인식되는 대상이랑 같이 씁니다. 그러면 우리가 6시에 라고 할 때, 6시는 영어를 쓰는 영어의 원어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자, 우리가 시계가 있을 때 6시를 가리킨다면 이렇게 분치면 여기를 가리키고 6시 치면 여기를 가리키겠죠. 그래서 하나의 특정한 지점을 가리키기 때문에 6시에라고 할 때 at 6를 쓰는 겁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 커다란 하나의 원에서 하나의 점을 가리키죠. 그렇기 때문에 자, 6시라고 할 때 at 6를 쓰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후 1시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여기 나오는 우리가 중앙시장에 도착하다라고 할 때 중앙시장에와 바다에서라고 할 때 이때 at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냐면 한번 이제 우리가 지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이렇게 지도가 이렇게 있을 때 그냥 단순하게 네모를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는 곳은 이제 부산이니까 만약에 여기가 이제 대충 여기가 다시 한번 그려 부산이 여기 있다라면, 그래서 부산에서 이제 출발 장소가 여기라면 통영의 중앙시장은 여기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이제 도착한다는 것을 이제 지도상으로 이제 그릴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지도상에서 이 통영의 중앙시장이라는 곳은 하나의 점으로 인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시장에 도착한다라고 할 때 이제 at 하고 같이 써주는 거예요. 바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만약에 이 경계선을 기점으로 만약 여기가 해변이라고 친다면은 이쪽은 육지고 이쪽은 바다라고 할 때 바다에서 이제 어부들이 배를 타고 나가서 밥을 먹으려면 바다의 어느 한 지점에 정박을 해서 밥을 먹겠죠. 그러면 이때 바다에서 밥을 먹는 공간도 이제 하나의 점으로 인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at을 같이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at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자, 소리내서 한번 읽고 우리말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August 16th. I got up at 6 in the morning. It was the first day of my family trip to Tongyang. I was excited. We arrived at Jungang Market at 1 p.m. There, we had 충무 kimbap for lunch. There was only rice inside the roll. Dad said, try the roll with radish and squid. Long ago, fishermen had 충무 kimbap out at sea. It was a bit spicy, but tasty. 충무 is 통영's old name. 자, 해석을 잘 듣고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8월 16일, 저는 아침에 6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저희 가족의 통영 여행의 첫 번째 날이었습니다. 저는 신이 났었습니다. 우리는 오후 1시에 중앙시장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점심으로 충무김밥을 먹었습니다. 그 김밥 안에는 오직 밥만 있었습니다. 그 김밥을 무랑 오징어랑 같이 먹어봐. 오래전에 어부들이 바다에서 충무김밥을 먹었어. 그것은 약간 매웠지만 맛있었습니다. 충무는 통영의 오래된 이름입니다.